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 또 챔스 그리고 유로파 컵살이 챔피언십 몇 경기 있죠. 그래서 요거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잠깐 복귀하면은 일단 어제 챔스는 무난하지 않았나. 뭐 방송에도 말했지만은 어제는 챔스 위주로 가져가는 게 맞다. 어제 챔스는 뭐 이길만한 인간들, 뭐 그라츠 경기 아탈 상대로 뭐 아탈이 뭐 당연히 급 차이 보여주면서 대학살쇼 마인 해줬고, 슈트트도 결국에는 막판에 골 처먹혀서 좀 쫄리긴 했으나 바로 골 넣으면서 마인 해줬고, 그 다음에 바셀 경기가 진짜 뭐 재밌었죠. 치고 맞고 난리 부르스인데 바셀이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걸 또 역전했네요. 막판에. 또 하피냐가 넣었나, 아무튼 골 넣으면서 이겨줬고 리버풀 경기도 결국에 마이는 못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무패를 깨트릴 수 있는 인간들은 결국에는 이 강한 팀들이 깨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일반승만 가져갔던 거 잘 들어왔고, PSV 경기도 무난하게 흘러가나 했는데 퇴장당하고 나서 이제 좀 위기의 순간이 있었으나 그래도 뭐 PSV가 승리를 하면서, 어제 뭐 축구는 색칠해뒀던 경기들은 다 맞았습니다. 올킬 했거든요. 그래서 뭐 좋았죠. 그리고 주말부터 월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해가지고 또 축구는 메인 경기들 뭐 3연승 하고 있고, 오늘도 잘 해가지고 뭐 메인 4연승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색칠해둔 것도 다 잘 맞게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들 갈게요. 첫 번째 경기부터 라이프치 대 스포르팅. 이 경기 라이프치 오늘 뭐 굴라시 키퍼 휴식 줄 수도 있고, 헨리치 결장 중이고, 뭐 실바는 필요 없긴 한데 그냥 뭐 미정. 그 다음에 스포르팅은 여전히 앞선에 곤칼베스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수비수의 레이스, 그 다음에 과레스마 뭐 이런 친구들이 결장 중이네요. 일단 라이프치히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뭐 나머지 경기 다 이겨도 못 올라가죠. 그래서 태도가 어떨지가 의문이에요. 라이프치히가 주말에 이제 레버쿠젠과의 경기, 홈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굳이 힘을 쓸까? 물론 지난 경기 안 나왔던 그 누구 오펜다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세슈코 뭐 이런 애들 주포 라인들은 지난 경기 보험전 제가 못 나온다 말했잖아요. 오늘은 나올 수 있거든요. 경기를 안 뛰었기 때문에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기도 하고 또 승리 수당은 주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애들은 튀어나올 것 같은데 나머지 애들을 얼마나 쓸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반대로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뭐 달려가야죠. 승점 쌓아 놔야 되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당연히 충분히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당연히 동기부여는 스포르팅이 맞긴 해요. 최근 뭐 리그 성적 깡패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적당히 잘해주고 있고, 그래도 뭐 체급차에서는 라이프치 스포르팅 비교했을 때 스포르팅 밀릴 부분 아니다. 근데 원정 경기다. 그래도 라이프치의 홈 경기는 확실히 낫죠. 물론 주말에 그 보험 상대로 원정이었나 그 홈이었나 원정에서 3대 0 됐다가 3대 3 되는 레전드 경기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뭐랄까, 그래도 라이프치 홈 무시 못하거든요. 탈락했다라고 해도 어제 뭐 보셨잖아요. 그 병슨 갈라타사라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티르키 애들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골을 너무 처먹혀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 비긴 것도 보이긴 했으나, 근데 그래도 뭐 찍는다면은 그냥 뭐 스포르팅 좀 한번 봐주고, 뭐 그거보다는 요 경기는 오버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스포르팅도 뭐 수비력이 탄탄하진 못하고, 라이프치히는 어차피 오늘 질겜 할 거기 때문에 무난하게 즐기면서 하면은 오히려 또 골이 잘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래서 오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샤크타르 대 이제 브레스트인데, 뭐 둘 다 이겨야 되죠. 근데 이제 샤크타르 입장에서는 더 힘들죠. 왜? 오늘 비긴다. 근데 지금 이제 24위 커트라인이 맨시티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경기만 놓고 봐도 만약에 샤크타르가 비긴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 이긴다, 그러면 8점 되거든요. 8점. 근데 중요한 거는 골득실이 맨시티랑
차이가 무려 12골 차이인데 이거 되겠어요? 마지막 한 게임에 뭐 오늘 비긴다 치면은 마지막 한 게임 뭐 12골 이상 받겠나? 맨시티도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그래서 샤카타르 입장에서는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 해줘야 돼요. 비기면은 나머지 경기 따도 8점, 골득실 차이 존나 나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초조하는 거는 이제 샤크타르고, 반대로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성적이 9입니다. 요새 보면은 이 챔스 구간 애들은 프랑스 애들이 잘한다고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해드렸죠. 확실히 이 오스트리아 리그라든지 이런 애들 레벨보다 프랑스 애들이 뭐 포르투갈 이런 애들보다도 좀 잘 나가고 있다고. 근데 물론 약간 수혜를 받긴 했어요. 팀 붙은 팀들이 뭐 그라츠라든지 잘츠부르크라든지 스파르타 프라라든지 호벤이라든지 좀 수혜를 받죠. 결국에는 뭐 강팀인 레버, 바셀 이런 애들한테는 못 이기긴 했어요. 근데 샤크타르가 솔직히 뭐 그라츠, 잘츠, 스파르타 프라 뭐 요런 급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브레스트가 밀릴 부분은 없지 않나. 당연히 뭐 집 나와서의 원정 경기, 물론 뭐 샤크타르도 항상 뭐 중립을 떠돌고 있긴 하지만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경기를 무난하게 펴나갈 수 있는 브레스트고, 결국에는 샤크타르 오늘 못 이기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또 극적인 순간 있잖아요. 한 90분쯤 인저리 타임 비기고 있다고 해도 뭐 라인 다 끌어올려야죠. 뭐 골키퍼까지 뛰어나간다면은 또 막판에 그 골 먹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브레스트 승 보고, 일단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9집어만 오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대 잘츠. 레알 같은 경우에는 바스케스, 그 다음에 밀리탕, 카르발, 가마빈가 결장. 잘츠는 뭐 딱히 없고, 레알이 지금 풀백 라인이 완벽하지가 않죠. 뭐 카르발도 계속 부상으로 빠져 있고 바스케스까지도 빠지고. 근데 바스케스가 지난 라스팔마스전 경기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근데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따마 진짜 얘가 잘해줬으면 그 경기 한 뭐 6대1은 나왔을 듯. 아무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죠. 지금 없다 자원이 딱히. 근데 그래도 뭐 굳이 뭐 젊은 친구 메꿔 쓰고 뭐 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윙어 라인을 그냥 측면에 풀백으로 두겠지. 그거는 뭐 안첼로티가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뭐 레알의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추아메니가 복귀하고, 지난 경기 이제 리그 경기였기 때문에 못 나왔던 비닐신도 복귀한다. 근데 비닐신이 그때도 말했지만 비닐신이 없어도 많이 나는 경기도 많고 말했잖아요. 오히려 없는 게 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음반페랑 이제 그 비닐신이랑 겹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공존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나온다. 그리고 잘츠는 옛날에 잘츠가 아니죠. 지금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도 뭐 그냥 깡패짓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하고 있는 추세고, 잘츠 입장에서 무조건 연승을 해야지 그 챔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레알도 지금 뭐 8위 안에 못 들었거든요. 레알이 지금 22위, 승점이 9점입니다. 그래서 레알도 바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맨시티 아까도 말했지만 8점이에요. 근데 셀틱 9점, 레알 9점, 골득실이 0 플러스 1이거든요. 근데 잘츠가 3점, 골득실 차가 마이너스 15인데 뭐 다 잡는다고, 솔직히 이거 남은 두 경기 다 잡는다고 해도 골득실 이거 메꿀 수 있어요. 못 메꾼다. 맨시티가 뭐 2연패하지 않는 이상은 뭐 당연히 골득실에서 차이 날 거고, 이거 안 되죠, 안 돼.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상 잘츠 반포기 상태죠. 뭐 전승한다고 해도 뭐 맨시티가 뭐 연패하고 셀틱이랑 레알이 뭐 두 경기 동안 두드러 맞으면서 지는 건 모르겠는데, 근데 레알이랑 잘츠랑 붙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레알이 마인승 봐야죠. 레알이 마인승.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 잘츠는 솔직히 다 이겨도 나머지 경기 다 이겨도 못 가요. 골득실 차가 좀 빡세고 위에들이 뭐 멍청이들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데, 포기한다? 뭐 그러면 뭐 레알이 두드러 팰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 다음에 파리 대 맨시티. 잠깐만 물 좀 마실게요. 이 경기 둘 다 겨울 이적 시간에 뜨끈뜨끈한 선수들 영입했죠. 파리는 흐비차, 맨시티는
우리 마르모 씨를 영입을 했었죠. 근데 둘 다 못 나오죠. 일단 파리는 콜로무아니 뭐 요 인간은 뭐 임대 가는 그 이슈가 계속 걸려있는데 뭐 갈 거야 아마. 그다음에 이제 맨시티는 이제 워커가 어디였노? 밀라니가 어디고 아무튼 거기 이적 이슈 걸려있기 때문에 뭐 못 나오고 아케나 로드리 뭐 도쿠 결장. 근데 얘네 둘이는 챔스 진짜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이 바뀐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너무 자주 만나지 않나? 아무튼 그런데 현 기점에서 맨시티 좀 경기력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저번에 주말에도 말했지만은 이길 때는 확실히 막 두드러 패면서 마인합니다. 근데 지거나 비길 때는 그냥 확실히 지거나 비고 약간 뭐 아니면 도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근데 파리 자체가 제 맨시티가 좀 경기력이 안 좋고 뭐 파리가 홈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1위 달리고 잘하는 건 맞긴 한데 근데 옛날부터 뭐 MSN 맞나? MSN이 아니라 뭐고 그 음반페 메시 MNM이가 그 시절부터 이제 챔스랑 인연이 없었죠. 지금 스쿼드로는 그때보다 더더더더 뭐 별로기도 하고 맨시티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맨시티가 지난 경기에 좀 분위기를 올렸고 그리고 제가 시즌 초반에 하고 좀 초중반까지 가면서 말했죠. 즉 양쪽 측면 윙어 라인들이 재구시를 못한다. 사비오는 뭐 올 시즌 데리고 왔다고 치지만은 포든이 다 죽어버렸다. 근데 지난 경기에 포든이 귀신같이 깨어났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더 기대치 색깔이 좀 다시 올라오는 맨시 쪽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이 경기는 뭐 맨시티가 또 역배기도 하고 맨시티가 물론 파리 원정이긴 하지만은 역배를 받는 날도 있긴 하네. 맨시티 풀쪽 볼게요. 그리고 이 경기 둘 다 뭐 골을 잘 박을 수 있는 득점력 머신들의 팀이긴 하나 의외로 파리가 빡신 팀들을 만나면 생각보다 고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경기에 3.5 기준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 다음 1290님 애벌 5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5번째 스파르타 프라하 대 인테르. 일단 스파 쪽에 뭐 수비 뭐 2명 미정이고 공격 하나 미정이네요. 서브급. 인테르는 여전히 아체르비, 차라노글루, 코레아 결장이고 기생미정. 딱히 뭐 바뀐 부분은 없네요. 이 경기 일단 스파르타 프라 뭐 페한테도 두드러 맞고 꼬마한테 학살당하고 브레스트한테도 쥐고 맨시티한테 두드러 맞고 얘네는 딱 유로파 딱이잖아. 유로파 딱 뭐 그냥 유로파급이고 물론 희망은 있긴 해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점을 봐도 그렇고 오늘 경기 지면은 오늘 경기 이제 못 이기면은 힘들죠. 아까 그 샤크타르처럼 비슷하죠. 오늘 비기면 5점 근데 나머지 경기 이긴다고 해도 8점 근데 마지노선이 맨시티 혼자 8점 그 다음 위에가 레알 셀틱 9점 9점 딱 요 세 팀밖에 없거든요. 얘네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못 이기면은 골득실 차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인테르도 지금 순위권은 그래도 7위 안정권이긴 한데 그래도 남은 경기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승점 차가 뭐 3점 6점 차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률도 있고 골득실 뭐 플러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되어 있는 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르도 뭐 이겨주면서 이제 뭐 안정권을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당연히 체급도 나오고 체급 차이도 나고 좀 더 이제 바삐 초조하게 경기를 운영할 팀도 스파르타하기도 하고 또 원정이긴 하나 뭐 원정 홈 가릴 것 없이 뭐 다 두드러 맞고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요. 단지 그게 좀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인테르가 좀 깔보는 팀들 있잖아요. 좀 허약체 같은 팀들 있잖아요. 그 저번에 누구랑 했었나 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좀 벌레 같은 팀이랑 했는데 그때 로테 돌렸거든요. 그래서 1점 차로 한번 이긴 경력이 있거든요. 무슨 경기였노? 원정 경기였는데 무슨 경기였지? 기억이 안 나네. 영보이스 경기였나? 아무튼 그 경기 그 로테를 좀 돌린다는 그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은 경기가 2경기이기도 하고 혹시 오늘 뭐 삐끗하다가 뭐 파리안이 못 들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하겠죠. 인테르 승 보고 마인 승 보고 그 다음에 오버 볼게요. 1마인까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이제 자그레이브인데
뭐 아스날 똑같이 살리바, 뭐 베나이트, 제주스, 뭐 사카, 토미야스 결장 중이고, 자그레이브는 주전 수비수 하나, 그 다음에 주전 미드필더도 계속 빠져있고, 페트코비치도 여전히 빠져있네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 초장기 부상인가 얘네들도. 뭐 크로아티아 강자기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리그는 똥 싸고 있네요. 물론 친선 휴식기로 이제 친선전을 좀 치르긴 했는데, 그 전까지 이제 리그 경기 보면은 6경기 중에 1승. 이 뭐 강호라고 해야 되나? 그만큼 뭐 믿을 수가 없죠. 근데 휴식기를 좀 가졌기 때문에 뭐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상대는 아스날 아닙니까? 물론 앞선이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 체급적인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핸디캡이 END부터네. 약간 느낌이 이래요. 그 레알 핸디캡보다 이 아스날 핸디캡 보니까 얘네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자그레이브가 완전히 이제 뭐 나락으로 가고 잘츠부르크처럼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 이제 챔스 경기들 내에서도 나름 뭐 비비적 경기도 몇 번 있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이네임 둘 중에 찍으세요. 뭐 제가 뭐라 확답을 못 해드리겠네요, 이 경기는. 그리고 기존점들이 오보고 1마인이면 그냥 찍겠는데 얘네는 좀 2마인 찍기는 좀 애매모하다. 그래서 뭐 둘 중에 찍으세요. 결론은 뭐 저는 안 가져간단 말입니다. 셀틱 대 영보이스. 셀틱 뭐 제임스 포레스트 매번 결장하는 늙은이. 그 다음에 영보는 딱히 없고. 셀틱이 이제 뭐 동기부여는 짱짱이죠. 영보이스는 이제 탈락입니다. 탈락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근데 아까 위에서 잠깐 말했지만 어제 디나모 키예프도 탈락팀이에요. 동기부여 없는데 갈라타사라이한테 비기는 거 보면은 무조건 뭐 동기부여 있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죠. 그 부분도 뭐 명심을 해야 되고. 영보이스가 근데 지금 리그 내에서도 그렇게 뭐 성적을 좋게 뭐 내고 있진 않아요. 그 휴식기 끝나고 홈에서의 경기인데 또 비겼고, 그만큼 경기력은 좀 쓰레기고. 셀틱이 이제 그거죠. 결국에는 거슬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뭐 리그도 잘 나가고 깡패짓하고 잘하는 건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셀틱이 영보이스 상대로 이 정도의 배당을 받아야 되는 인간들이 맞나? 그게 좀 거슬리긴 하죠. 그게 좀 거슬리긴 해요. 솔직히 영보이스나 셀틱이나 뭐 유로파급 친구들인데 뭐. 그래서 그런 거 회축 생각하면은 맛있는 밥상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또 핫핫헛님 감사드립니다. 한 달 감사드리고. 그런 게가 좀 걱정이고,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는 우리 이제 셀틱 그 주포 라인들은 다 우리 일본 친구들 아닙니까? 우리 마에다 다이젠상, 그 다음에 후로아시상, 그 다음에 하타테상, 우리 뭐 양현중 있긴 한데 잘 안 나오죠. 그런 애들한테 이제 믿음을 걸 수 있는 그건데, 근데 그래도 셀틱 뭐 갈 길이 바쁘고 원정도 아니고 지근해 홈에서 하는데 뭐 전패에 이제 영보이스 탈락의 영보이스는 이겨주겠죠. 뭐 셀틱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당연히 뭐 셀틱 경기는 언더는 볼 수가 없어요. 오버 보겠습니다. 패에 대비는 페이는 뭐 수비수 로톤바 정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역시나 팀버와 우리 인범이 황인범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드에 제로키도 빠지고 제키엘 서브도 빠지고, 오늘 잘하면은 미드라인이 폭발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범이는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다고는 소식이 들리긴 하던데, 만약에 안 나오면은 뭐 미드라인 주전은 없어요. 미드라인 주전이 없어요. 팀버가 뭐 복귀할 수도 있긴 한데 진짜 없거든요. 그냥 전통 미드라인 있잖아요. 뭐 수미, 그다음에 뭐 공미, 그냥 전통 미드, 그런 애들은 딱히 없거든요. 있어도 저기 좀 벌레 같은 애들. 일단 이거 허리가 없다, 허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상대가 또 찌밥 팀도 아니고 미넨인데, 미넨이 물론 번니란다. 콤파니 감독 이제 들어오고 나서 좀 챔스의 성적이 엄청 좋지는 않긴 해요. 솔직히 미넨 같은 경우는 챔스 DNA 레알이랑 같이 뭐 슈퍼 DNA 아닙니까? 항상 뭐 상위권 1위 맨날 하는 인간들이, 얘네도 지금 8위 안에 못 들어가 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패가 생각보다 뭐 챔스에서의 경기 그냥 기록을 봤을 때는 나쁘진 않죠. 뭐 스파르타 프라, 뭐 벤피카, 지로나 이기고, 그다음에 시티한테 비기고. 근데 시티는 그거는 솔직히 막았을 때 비긴 거고, 그다음에 뜬금없이
지근의 홈이었나? 잘차한테 졌죠. 좀 희한한 인간들이긴 한데 아무튼 미넨이 그래도 뭐 지금 경기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잠깐 이 휴식기를 거치었던 부분과 오늘은 패가 진짜 미드라인이 폭발될 수도 있거든요. 인버미까지 못 나온다면은 근데 뭐 어떻게 뭐 팀버랑 나올 수 있겠죠. 확실히 제로키랑 서버의 제키엘은 못 나오긴 한데 여기는 뭐 미넨승 볼게요. 나 마인승까지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밀란 대 지로나.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물 좀 마시고. 그리고 구독자 게시판 좀 잠깐 올릴게요.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밀란 대 지로나인데 밀란, 티아오, 리정의 터모리 결장, 그 다음에 치크, 플리식, 추코에이제 결장, 그 다음에 지로나는 GTLS, 비오브스키 결장. 지금 밀란이 지금 플리식도 돌아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좀 타격은 있죠. 물론 레앙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이제 뭐 빌빌거리면서 돌아온 이제 오카포 있고 뭐 담이 있고 모라타가 뭐 지난 이제 리그 경기는 못 나왔지만 어느 경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갖춰줄 수 있는데 완벽하진 않고 그리고 오늘 좀 센터백 라인이 좀 부재죠. 티아오가 안 나온다면은 토모리까지도 경고노조로 빠졌기 때문에 좀 거슬려요. 그리고 히메네스 그 스페인산 걔도 뭐 명단 제외됐고 그냥 여러모로 조금 뭐 공격과 수비 쪽에 완벽한 구성을 못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거슬리긴 하죠. 근데 지로나가 솔직히 뭐 챔스급은 아니죠. 그 원정 경기력도 뭐 자국 내에서도 흑운데 그리고 지로나도 지금 입장 자체가 마찬가지죠. 오늘 경기 자체를 무조건 이겨줘야지 희망이 있죠. 오늘 비긴다 그러면 탈락입니다. 지금 승점이 3점이라 가지고 맨시티 커트라인이 8점인데 마지막 막차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 바삐 움직여야 되는 부분 그리고 밀란이 물론 가장 최근 그 유벤전 지긴 했으나 뭐 공격수에 이제 2명에 대한 부재도 있었고 원정 경기고 상대도 유벤이었고 그리고 콘세이상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그래도 이 본세카가 있던 시절보다도 기대치가 있고 또 홈 경기인데 분위기 반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밀란도 지금 8위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열심히 잘 이겨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밀란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겠습니다. 지금 콘세이상 감독 맡고 나서부터는 클린시트가 없어요. 그게 좀 거슬리고 그래도 지로나가 수비적인 팀보다는 공격적을 지향하는 감독 전술을 쓰기 때문에 오버를 보셔도 될 것 같다. 2.5잖아. 그 다음에 이제 베식타스 대 이제 빌바오인데 어제 봤죠 여러분? 티르키에 제가 물론 이제 뭐 갈라타 마인 뭐 승 마인에 오버 받긴 받는데 근데 가져가고 싶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진 않았잖아요. 수비가 벌레 인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티르키에 더 못 믿죠 솔직히. 뭐 갈라타사라이, 뭐 페네르즈 바체 이런 애들이야 그나마 믿는데 베식타스 뭐 임모빌레가 이끄는 베식타스 아닙니까? 스쿼드 라인도 굳이고 뭐 빌바오가 지금 라치오 16, 빌바오 16 아이가? 지금 1, 2위 동급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 경기가 2경기인데 지금 8위 밑으로 보면은 11점 팀이 2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빌바오가 비긴다 그럼 17점 되죠. 나머지 이 8위 밑에 팀 두 팀 있는데 얘네 둘이가 전승을 해서 뭐 그 나머지 그 3위부터 8위까지 걔네들도 막 승점 계속 쌓으려고 17점 제낀다. 좀 힘들거든요. 이거 이거는 확률적으로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빌바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빌바오가 비기기만 해도 사실상 8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걱정이 거의 없죠. 밑에 팀이 11점 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전승해야지 오늘 빌바오가 비기면은 17점을 동률이 되는데 그리고 골득실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결국에는 빌바오가 오늘 경기는 뭐 대충 해도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리그 경기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도 있고 그건 뭐 감독의 영향인데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지 좀 거슬릴 뿐이지 솔직히 이거 빌바오가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베시타스랑 체급차가 저는 많이 난다 생각해요. 뭐
뭐 대표적으로 그냥 최근에만 봐도 빌바오가 원정에서 페네르바체 상대로도 뭐 무난한 경기 펼치면서 그때도 마인 했을걸요. 뭐 잘 때려잡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요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빌바오가 존나 두드려 패서 이기거나 아니면은 뜬금없이 뭐 비기거나 지거나. 근데 그래도 저는 실력적으로 볼게요. 빌바오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 영희님 왜 찾으세요? 영희님 있나? 있는데요. 리즈 대 로리치. 챔피언십 경기인데 이 경기 일단은 리즈, 벤포드 빠져있고 스트릭 빠져있고 원래 이제 기존 결정자죠. 근데 오늘 이제 솔로몬이랑 아론슨이 이제 에런슨 뭐 영어 발음 아무튼 미국 친구 있잖아요. 미죠. 노리치는 미드라인에 누네스, 실리마네, 폴슨, 뭐 깁슨, 그 다음에 주포, 팀 내 득점 1인 사인즈. 얘는 결장 중이죠. 그 다음에 서브 미드필더도 뭐 하나 빠지네요. 못 나올 수도 있고. 리즈 쪽에 오늘 공격 라인에 좀 문제가 생겼죠. 주포 라인 2명이 빠질 수도 있어요. 뭐 에런슨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근데 얘는 진짜 노예처럼 너무 갈렸었거든요. 근데 좀 쉬어져야 되는 것도 맞긴 해요. 솔로몬이 뭐 확실히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면은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팀 내 득점 2인 피로에라든지 그논토라든지 다니엘 제임스, 그다음 조셉, 라마자리 한 5명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도 뭐 걔네들이 아예 뭐 골을 못 넣는 고자들도 아니기도 하고 나오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안 나와도 쓸 수 있는 대안책이 그래도 있다. 반대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아까 위에 페에처럼 미드라인이 지금 박살이 났거든요. 요 4명이 미드라인인데 일단은 결정 확정이고 거기다가 서브 한 명도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끼케야 뭐 맥린이란 친구 걔 하나 남았는데 중원이 박살난 노리치, 그리고 노리치 자체가 뭐 특히나 뭐 볼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좀 뭔가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깝치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중앙이 없다? 이거는 좀 많이 아니지 않나. 뭐 팀 내 득점 1위도 빠져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리즈가 1차전 때는 원정 가서 비기긴 했으나 그래도 이제는 또 홈이고 뭐 바쁜 스케줄이긴 하지만 뎁스에서도 그래도 쓸 수 있는 자원들을 가용할 수 있는 더 리즈가 낫지 않나. 또 원정 성적도 뭐 노리치 고자잖아요. 위고 노리치. 이 경기는 리즈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보. 그 다음에 이제 플리머스 대 번니. 뭐 플리머스 쪽에 이제 수비수인 갈로웨이랑 뭐 슈츠 이런 애들 빠지고 1차전 자체는 뭐 번니가 1대0을 이겼죠. 근데 이제 오늘 원정이다. 근데 플리머스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그래도 썩어도 좋지. 홈에서 성적이 그래도 나은 팀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퀸즈파크 상대로 이제 졌죠. 근데 그 경기를 제가 잠깐 봤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 뭐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너무 못하던데. 퀸즈파크가 요새 좀 그래도 사람답게 경기하고 있는 팀인 건 맞아요. 근데 진짜 홈인데 이거 어떻게 홈에서 이렇게 이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무승부캐고 이기는 경기를 보여줬지? 솔직히 근데 무승부캔 경기들이 더 많긴 한데 그 경기 보면서 다는 안 봤는데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지표 봤는데 최악이던데. 그래서 이 인간들은 이제 홈에서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상대가 번니다. 좀 애매한 팀이면 모르겠는데 번니가 그래도 챔피언십 내에서는 원정 승률 1위 팀이죠. 이 정도면 그래도 잡을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 경기는 번니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고 번니 사이드로 보기 때문에 플리머스 빵골. 홈에서 물론 매번 골을 넣었는데 근데 너무 못하던데 어떻게 이 인간들이 계속 버티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나름 뭐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